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도약 계좌가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출시 2일차인 오늘까지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일어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돈이 묶이고 연체이자가 부담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기조가 확산되며 이산화탄소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에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업계는 여행객을 위한 마케팅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증편뿐 아니라 신규 노선을 만드는 등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5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청년 도약 계좌. 어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오늘까지 이틀 동안 15만여 명의 청년을 모으며 일단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 하루 만에 신청 접수 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출시 2일차를 맞았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어제보다 더 늘어 이틀간 누적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합니다. 출시 후 5일간은 신청 몰림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닷새 동안은 매일 비슷한 수준의 신청 건수를 보일 거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자리 0-5인 청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처럼 청년 도약 계좌가 청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것은 일반 적금보다 확연히 높은 금리 수준 때문. 출시 전부터 금리를 둘러싸고 당국과 은행 간 잡음이 일었지만 최종적으로 참여은행 11곳 모두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를 연 6%로 맞췄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더라도 11개 은행 중 무려 7곳의 기본금리가 연 4.5%이며 가장 낮은 은행도 기본금리로 3.8%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단 신청해 놓자는 분위기가 확산 중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일반 적금 기본금리 수준이 3% 중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연 7.68에서 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5년에 5천만 원을 충족하려면 상당히 깐깐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 만기가 5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여전히 따라붙는 물음표 속 청년 도약 계좌가 본 취지대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돈 마련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방림 등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발빠른 대처를 위해 거래 정지 조치에 나섰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지난 14일 이들 종목은 30분 사이 줄줄이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뚜렷한 급락 원인을 찾지 못한 금융당국은 일단 거래 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불과 2달 전 벌어진 SG증권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 겁니다.
당시 장기간 급락세가 이어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재산권 침해라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거래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거래 정지의 원칙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에 뭉칫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에 더해 명확한 거래 재개 조건이나 시점도 없습니다. 특히 주가 급등 과열 종목의 경우 상승률과 거래일 등의 기준이 있지만 급락 종목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용거래로 해당 주식을 샀다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거래 정지에도 신용대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날짜의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고금리 연체이자도 꼬박꼬박 물어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연체이자는 연 9.7%에 달합니다. 불공정 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신의 거취를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번 조치가 사후 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 속 바닥으로 추락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속에 이산화탄소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에선 이산화탄소 해상 운송 시장을 공략한다는 보관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액화 이산화탄소, LCO2 운반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해상 운송을 미래 먹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와 탄소 중립 추세가 확대되며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저장, 활용하는 기술인 CCUS.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채굴이 끝난 바닷속 폐유전, 폐가스전에 묻거나 스마트팜,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에 쓰이는데 이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옮기는 해상 운송에 나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해 활용하는 기술은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운송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소하고 묻는 장소가 달라요. 그걸 운송해야 되는 수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운 선종 시장이 열리는 거는 확실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조선사들은 대형 화물 탱크를 장착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받으며 새로운 선종인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월 7일 미국 선급 ABS로부터 7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의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 260m, 폭은 44m에 이릅니다. 삼성중공업은 4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해 미국 ABS, 노르웨이 DNB에 이어 한국 선급에서도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선박에는 액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구모양의 C타입 화물 탱크가 적용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7만 4천 세제곱미터, 4만 세제곱미터, 3만 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대해 국제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중 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에 이은 LCO2선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625선, 887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며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웃지 못하는 섹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아직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통신 콘텐츠 주주들은 소외감이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민정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황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해 0.66% 상승한 2,625.79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르며 코스닥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난달 코스피가 G20국가 가운데 상승률 5위를 기록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가 누적 상승률이 20% 가까이 되는데요. 이번 상승장을 주도한 업종이 따로 있다고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국내 증시의 주인공이다. 반도체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각각 30%, 60%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들이 묶여있는 KRX 반도체 지수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깔려 있는데요. 미국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깔린 겁니다. 시장에선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자동차주와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2조가량 순매수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 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 2, 3위가 모두 엔터주였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주가 투자 심리를 자극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반면에 이런 강세장 속에서도 오르지 못한 업종들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엔터주는 고공행진하지만 콘텐츠주는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엔터사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70%를 넘지만 미디어 3사의 주가 수익률은 20%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TV 광고 시장의 부진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TV 광고 감소는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또 제작비를 줄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OTT가 오리지널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IP를 OTT 쪽에 넘기는 문제도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 등의 이슈가 커지며 통신주도 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CEO의 부재가 큰 KT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증권가에서는 해당 종목들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야기했던 콘텐츠주와 통신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만 올해 방영 예정인 시즌제 작품이 최소 10편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IP 기반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또 통신주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발표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또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방안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신주는 한동안 변동성이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 통신주가 방어주 성격을 가진 만큼 강세장에서는 조금 더 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신주 자체가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약세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는. 네, 통신 콘텐츠주의 주주분들도 웃을 일이 다가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무한책임 리모델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위축으로 리모델링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물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미리 핵심 인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샘의 인테리어 시공 전문 회사인 한샘 서비스가 홈 인테리어 현장 관리직 PM을 공개 채용 중입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뜻하는 PM은 인테리어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현장의 총지휘자로 한샘에만 있는 직무입니다. 한샘은 지난해 10월부터 정품 사용과 책임 시공 등을 약속하는 무한책임 리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주축이 PM입니다. 이번 PM 공개 채용은 지난 14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는데 20명 모집에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채용이 완료되면 한샘의 PM 직원 수는 12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PM 직무를 신설했을 당시 규모가 30명대였는데 약 3년 만에 4배 가까이 확대하는 셈입니다.
공사의 어떤 실측이라든지 견적, 공정 품질 관리를 통해서 고객님에게 어떻게 양품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PM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원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한샘은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사 대신 부엌과 욕실 등 부분 공사를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샘에 따르면 전체 리모델링 매출에서 올수리 비중은 지난해 3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분 공사 비중은 58%에서 70%로 12%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당분간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세입자용 인테리어 등 집주인의 구애 작전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표는 물론 신규 노선을 만드는가 하면 프로모션으로 여행객 공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업계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를 맞아 증편을 계획 중입니다. 80개 노선에서 지난 5월 기준 주당 656회 운항하던 횟수를 오는 7월엔 주당 689회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미국 시카고, 댈러스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푸동 등 수요가 높은 노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화물 노선 중 정저우에 새롭게 취항해 여객을 넘어 화물 수요까지 공략합니다. 제주항공은 오이타와 히로시마의 하늘길을 새롭게 여는 한편 인기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에어는 신규 취항과 더불어 운유했던 노선을 복항해 성수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산 나트랑 노선을 매일 1회씩 신규 운항하고 부산 후쿠오카 노선과 부산 삿포로 노선은 운항을 재개합니다. 3분기 일단 여객 회복 속도는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이고 3분기까지도 어쨌든 여객 성수기 감안하면은 LCC도 실적 개선이라든가 본격적인 엔데믹 이후 맞는 첫 휴가철인 만큼 항공업계의 고객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아메리카노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저가 커피 업계가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원두값은 오르고 편의점 업계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출시하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탓인데요.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원두값 상승과 함께 편의점이 아메리카노 가격 할인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저가 커피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렴한 원두 품종 중 하나로 꼽히는 로부스타의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엘니뇨가 시작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원두 생산 지역에서 원두 수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가 부담에 가격 유지가 쉽지 않은데 편의점 업계의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6월 한 달 동안 중복 할인을 모두 받을 경우 2,000원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60원, 58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가 커피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아메리카노이다 보니 가격 경쟁력 하락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의 아메리카노 매출 비중은 각각 40%, 60% 수준입니다. 컴포즈 커피와 백다방이 올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아메리카노는 동결한 것도 고객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가커피는 지난해 6월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일부 커피 메뉴 가격을 인상했으며 올해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커피를 기준점 자체가 원래 1,500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보니까 기준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흔드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가 커피는 커피 가격을 올리기보단 메뉴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160개의 레시피를 확보한 가운데 지역 특색을 활용한 메뉴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컴포즈 커피도 작년 출시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생초콜릿 라떼를 재출시하는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발견된 사자가 러시아 공격을 피해 무사히 폴란드 피신에 성공했습니다. 어미 사자와 아기 사자들이 편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명 우크라이나 사자 구출 대작전. 무려 20시간의 긴 여행 끝에 폴란드 포즈난 동물원에 도착했는데요. 동물원은 여러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사자를 구출해 왔습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은 사자들도 전쟁에 예상치 못한 피해자라고 전했는데요. 사자들은 폴란드 동물원에서 몇 주간 머문 뒤 영국의 또 다른 시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파리 테크쇼에서 대화가 가능한 반고흐 인공지능이 공개됐습니다. 7,000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파리 비바텍쇼. 반고흐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 전보마나 매니저는 현지 수천 개를 분석해 반고흐의 행동과 얼굴 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가와 대화를 하는 건 매우 지적인 활동이 될 전망인데요. 인공지능 반고흐는 오는 10월 오르세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한편 현지 시각 1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곳 행사장을 찾아 연설할 예정입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3,000년 전 미라가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가 조심스럽게 흙을 덜어내는데요. 머리카락과 두개골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라는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만차의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옥수수와 코카잎, 씨앗도 미라와 함께 발굴됐는데요. 학자들은 이 물건들이 제물로 바쳐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해 2월 약 8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미라 20구가 무더기로 발굴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이 연말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길바닥에 수북이 쌓인 야채와 과일 더미, 그리 신선해 보이진 않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그중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들을 골라 담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무료 급식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지난 2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10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방류 오염수 안전성과는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 212명의 청소년 마약 사범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16.3%나 증가한 겁니다.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방탄소년단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 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63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